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기소가 됐죠. 두 번째로 기소가 됐습니다. 1차 기소는 동양대 표창장 사무소 위주로 기소가 됐고 어제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두 번째로 기소가 됐는데 무려 14가지 혐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1차 기소 때 한 가지와 합하면은 1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죠. 상당히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최종 타깃이죠. 조국 전 장관을 겨냥을 해서 검찰에서 감춰둔 혐의들이 있습니다. 가령 뇌물죄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아마 3차 기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기소를 할 때 같이 가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혐의도 14가지, 15가지 상당히 많지만은 그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 일반 국민들의 혀를 차게 합니다. 특히 뭐 자녀 입시 문제, 또 이런 문제는 좀 별개를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연결되는 문제, 사모펀드, 주식 투자 이 문제만 살펴봐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변칙적인 투자 또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차명 계좌를 6개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6개를 이용을 해서 무려 790회에 걸쳐서 금융 거래를 합니다. 여기는 주식 거래도 포함이 됐죠. 그런데 이 차명 거래가 이뤄진 시기가 바로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차명 계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공직기강입니다. 공직기강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탈법행위,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식을 하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부인을 통해서 차명거래를 한 겁니다. 또 법무부 장관, 법치주의 사령탑이죠. 법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불법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앞장서서 공직기강을 흔들고 또 위법 행위를 했죠.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차명 거래를 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또 이 주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식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했고 부인은 또 제3자의 명예를 빌려서 차명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린 인물이 또 기가 막힙니다. 정경심 씨 동생, 또 동생에게서 3개의 그 차명 계좌 이름을 빌렸고 심지어 단골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까지 이름 좀 빌려줘 해서 하나의 차명 계좌를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지인 2명에게 좀 이름을 빌려줘. 그리고 차명 계좌 거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또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그것은 검찰이 밝혀낼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는 혐의가 하나 있죠. 뇌물죄입니다. WFM 주식 헐값에 매입을 했죠. 헐값에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소장에서는 검찰이 일부분만 적었습니다. 14만 4천 주를 7억 1,300만 원에 샀는데 그것을 차명 계좌로 사면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샀다. 그러니까 이것은 뇌물죄와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뇌물죄는 적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조국 전 장관 소환 때 그 카드를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된 뇌물죄를 적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검찰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를 감추기 위해서 뇌물죄는 이번에 넣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뇌물죄인데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폐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 여기서 또 나가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때만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수사가 시작됐을 때,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도 계속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돼서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서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블랙홀이 됐는데 그 와중에 주식 투자 계속했습니다. 그 조국 펀드에 대해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조국 장관 지명된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6일 후죠. 그때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죠.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그 정경심 씨 차명 거래한 기록을 보면은 8월 15일에 시작이 됐는데 8월 16일에 또 8월 19일에 8월 22일에 주식, 선물 옵션 다 차명 거래를 했습니다. 검찰이 막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8월 27일에 아시다시피 처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죠.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31군데 압수수색을 벌여서 그때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8월 27일 그날 차명 주식 150주 매도했습니다. 그 난리치는데 그 태연하게 주식 거래했습니다. 9월 30일이면 언제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이 논란을 버티지 못하고 사퇴하기 2주일 전인데 9월 30일 그때는 정경심 씨 자신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데 태연하게 선물 옵션 차명 계좌에서 3천만 원 출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검찰 수사를 우습게 알면 법무부 장관 또 민정수석의 부인이 검찰의 수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행태를 보였겠습니까? 본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태연히 차명 계좌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조국 전 장관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 왔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ATM기로 5천만 원을 정경심 씨가 WFM 주식 사는 그날 송금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뇌물죄에 직접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인데 조국 전 장관 지금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조국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어제 정경심 씨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조국. 공보물은 안 들어갔습니다. 국난으로 놔뒀죠. 뇌물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또 어제 SNS에 글을 올렸죠. 부인이 기소된 그날 글을 올려서 이 사건을 아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사건. 본인은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내 사건이 아니고 아내 사건이다. 딱 지금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고 마치 검찰이 자기를 올가매기 위해서 어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다 내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내가 기소될지도 모르겠다. 아마 기소되는 걸로 가는 것 같아.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유는 본인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나서고 선봉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나를 올가맨다. 이런 식의 또 SNS 글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소환이 되고 기소가 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모르지만 그때에 가서 다 밝혀지겠지만은 자, 검찰 수사를 벌이는 와중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시절에 차명 거래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하고 금융실무인재법 위반하고 뇌물죄 혐의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나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주식 거래를 한 그것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이 아무리 SNS를 하고 또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을 벌여주고 조국 수호를 외치고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취재기자들 취재 맡고 하더라도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왔다. 이것이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입니다.